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 혹은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는 투자 수단 중 가장 으뜸은 단연 부동산이겠죠.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원화의 리스크 해칭을 위한 달러 투자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달러 투자의 방법은 바로 환율의 추이를 지켜보며 주식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주식 유튜브에 환호하고 다양한 주식 투자 책을 통해 공부를 하며 심지어 펀드 매니저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바로 종목 선정과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저는 어떤 주식이 언제 오르고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역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역사만큼 오래된 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 나온 금융학의 열매를 참고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전문가가 찍어준 종목을 마구잡이로 매수하고 떨어질 때 패닉셀을 하는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비전문가인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참고하는 몇 가지 지표들과 그 분석 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오히려 이 점 덕분에 초보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축구 선수가 좋은 축구 감독이 되기 힘들다는 그런 말도 있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는 뚠뚠이라는 주식 예능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나요? 여기 나오는 딘딘이나 노홍철이 주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대답은 바로 종목 추천입니다.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 종목을 원하는 거죠. 이러한 급등 종목은 보통 작전 세력에 의해 컨트롤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작전 세력의 운전기사의 의지에 따라 급등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엄청난 속도로 거품이 빠져서 손쓸 도리도 없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두 전문가 겸 멘토 김프로님, 슈카님은 이 급등 종목에 대해 항상 경고를 하곤 합니다. 주식 투자를 6개월, 1년 할 것이 아니라 평생 할 생각이라면 결국은 언젠가 패망할 수 있는 그런 달콤한 독사과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주식 종목을 선정할 때 분석하는 일련의 순서를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투자할 국가와 섹터를 선정하는 게 좋겠죠. 한국인이라면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익숙하겠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미국이나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기간 내에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를 선정하는 거죠. 단, 신흥국에 투자하면 큰 변동성으로 인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국에 투자를 할 때 생기는 매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 그리고 환율 변동 등을 함께 고려해야겠죠. 저는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과 미국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이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줄여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섹터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섹터는 말 그대로 어떤 분야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핫했던 반도체나 IT, 게임 사업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겠네요. 섹터 또한 본인의 투자 기간을 고려해서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은 섹터를 선정하면 되는데요. 많은 증권맨들이 주로 공부하는 곳이 바로 이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도 본인만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따라서 일개 개인인 우리가 다방면의 섹터를 고루고루 깊게 파헤치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만약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투자하기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쪽 분야는 누구보다 전문가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종사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보통 해당 섹터의 대장주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할 국가와 섹터를 선정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분석해서 본인의 종목을 선정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예상 투자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1년 뒤에 수익 실현할 주식, 5년 정도 투자를 하고 추이를 계속 지켜볼 주식, 계속 모아 나가면서 평생 투자할 주식,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대다수의 주식 입문자들은 이러한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가장 많이 사는 우량주를 사곤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 예시가 되겠죠. 저는 이러한 투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본인의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저 주식
이직은 해야겠고 어떤 걸 사야 할지는 모르겠고 해서 마구잡이로 사는 것은 장기 투자에 있어서 결국은 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장기 투자인데, 이러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장기 투자를 하기 힘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되겠네요. 투자할 국가와 섹터를 고르고 해당 섹터에서 마음에 드는 몇몇 기업들을 추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기업을 추리는 방법은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거는 개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각자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쉬운 예시로는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추린 마음에 드는 기업들을 중에서 최종적으로 투자할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당연히 돈을 잘 벌어들이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해당 기업의 수익과 지출 등의 운영 상황이 요약돼서 잘 표현되어 있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에는 아주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 기업을 아주 작은 김밥천국이라는 가게로 상상하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많은 데이터를 모두 참고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개인의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참고하는 몇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어떤 지표를 참고해서 괜찮은 기업을 고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창은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최근에 조회를 해봤던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의 정보를 띄워봤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탭 중에 재정 상황에 손익계산서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럼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그런 핵심 내용들이 잘 정리된 도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이 매출이에요. 이 매출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보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조금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매출이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그럼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지는 영업이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영업이익에서 다양한 비용들을 다 제거를 했을 때 나오는 순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후 단기 순이익을 볼게요. 이거는 세금을 다 납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 기업이 얼마를 벌어들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세금, 직원들의 월급이나 이런 게 포함된 인건비, 그리고 건물 관리 비용,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홍보,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지출 비용으로 넣고, 그 지출 비용을 뺀 진짜 순이익을 나타낸 편인데요. 2017년부터 해서 단기 순이익이 조금씩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 회사는 계속해서 매출, 즉 판매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주당 배당금이 나오는데, 배당금도 조금씩 올려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재무제표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지, 그리고 순이익이 증가하는지, 이렇게 두 개를 보고 회사가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최종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매출과 순이익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손익계산서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 관련 각종 비율 탭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보는 거는 주가 수익 비율인데, 이게 흔히 말하는 PER, 퍼라고 하는 그 수치입니다. 이 퍼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냐면,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시가총액은 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 수에 지금 주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되겠죠. 즉 이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100만 원짜리 기업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이 기업이 1년에 순이익으로 5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이 기업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벌어 나가야지만 이 기업의 현재 가치인 100만 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을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 기업이 몇 년 동안 순이익을 내야지 현재 시가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퍼가 낮을수록 이 기업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 퍼가 1이라고 치면은 1년만 일을 해도 그 주식 그 시가총액에 상당하는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퍼가 100이다 1000이다 이러면 100년 1000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이 시가총액에 상당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이 시가총액, 즉 주식이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주가 수익 비율은 이 기업의 주식이 현재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 혹은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IT 산업군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수익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PER이 높은 이유는 지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향후 3년, 5년 뒤에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쿠팡이 지금은 적자가 나지만 5년 뒤에는 엄청난 흑자를 낼 거야 라는 기대가 있으면 지금 PER은 굉장히 높겠지만 5년 뒤에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주가 수익 비율, 즉 퍼가 저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이 퍼가 10 이상이 되면 조금 고평가되어 있고 10 이하인 경우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인플레이션도 오고 유동성이 워낙 많이 돌다 보니까 그보다는 좀 많이 쳐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피드마틴이라는 회사는 방산산업체인데 산업평균이 22.2입니다. 즉 22년 동안 일을 해서 순이익을 벌어들여야 그 기업의 가치에 맞먹는 돈을 벌어들인다는 건데, 이 로키드 마틴은 약 16 정도 되죠. 즉 이 산업군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가 수익 비율, 즉 펄을 또 참고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는 게 배당입니다. 네, 저는 많이 보진 않아요. 이렇게 몇 가지만 보고 있는데요. 배당을 보면은 지금 과거부터 배당을 계속해서 주는데 배당 수익률이 약 3% 정도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4, 5%에서 최근에 3.3%까지 올랐는데, 이 이유는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배당금은 동일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한두 달 투자할 게 아니라 내가 1년, 5년, 10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 배당금으로 얻어서 재투자하는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배당률이 올라가고 주가도 오르면 그 배당금은 이중으로 오르겠죠. 네, 이렇게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배당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재무제표에서 주로 보는 게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적자는 나지 않는지,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는지, 혹은 어느 순간 감소를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감소인지 아니면은 이제 대세적으로 이 회사가 기울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이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보는데, 이 PER은 이 기업이 현재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이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이 수치로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배당입니다. 배당은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도 오르고 배당률도 오른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현금 흐름을 창출해 주기 때문에 생활비에도 쓸 수 있고 혹은 재투자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4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기업이 있다면 investing.com에 들어가서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업이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구나,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구나, 이 기업이 지금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주가가 그래도 좀 고평가인 것 같다, 아니면 일도 잘하고 있는데 좀 저평가다,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배당금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 주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네,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할 기업, 즉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학에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적 분석만 갖고 바로 주식을 사면 될까요? 저는 여기에 2가지를 더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의 최적 타임을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과 글로벌 경제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기본적 분석, 해당 종목을 언제 매수 혹은 매도할지 판단하는 기술적 분석, 글로벌 경제 흐름을 통해 주식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여기에 필수로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입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개인의 감이 이상하게 작용하여 그동안 해왔던 이성적인 분석과 판단을 무시하고 패망의 길로 가는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정말 비이성적이지만 이것이 인간이에요. 따라서 이 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차트를 보며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과 글로벌 경제 흐름, 그리고 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